영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이들마저도 쉽게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쉽게 퍼질 수 있도록 진화한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변종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영국 외에도 덴마크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여 지구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영국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특히 또 이 아이들 사이에 전파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이제 남동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변종이 네. 아이들도 쉽게 감염된다 이렇게 좀 추정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 그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 소속 과학자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아이들까지 위험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닐 퍼거슨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통상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나이 들수록 나이 많은 노인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이 위험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안전하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인데 이번에 그 런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런 우리의 그 상식을 파괴하는 네. 그런 지금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취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닐 퍼거슨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아직까지 그 충분한 인과관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감염된 사람들 그리고 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 그런 현상, 즉 아이들이 많이 지금 감염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은 뭐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 자문그룹은 새로운 변종이 지금 영국 남부 지역에서 지배적인 바이러스 종이 됐고 곧 런던을 넘어서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이 지금 이미 이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견이 안 되지만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이미 네. 예,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디텍트만 안 될, 그러니까 확인을 못할 뿐이지 이미 퍼졌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난 네. 후에 어린이들에게 감염되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동안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강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방식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위험했고 어릴수록 안전했는데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ACE2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인간 세포에 침투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이 ACE2가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가 뭐 열쇠, 인간 세포가 자물쇠. 그래서 네.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바이러스가 인간 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이들에게는 그 자물쇠에 해당하는 ACE2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안전하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바이러스를 놓고 볼 때 어른들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발견된 이 새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쉽게 인간 세포에 침투하는 쪽으로 성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성인과 같이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된 것 같다. 이게 그 자문그룹의 웬디 바클레이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나타난 상황을 놓고 추정하건대 이 아이들도 바이러스의 침입을 이제는 막기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까지 침투하게끔 지금 진화했기 때문에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이들이 많이 감염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고 사실 당연한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나이 든 사람들만 공략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공략하기 어려웠으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젊은 층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영국의 전문가들 네.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네.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그 강한 전염성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전염성 때문에 네. 기존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현재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곧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영국의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 소속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요. 이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칼럼 샘플 리버풀 대학교 아동건강 감염의학과 교수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진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변종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60% 이상이 바로 이 변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런던이나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은 이미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가 아니라 바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돼버렸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보다 더 감염력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조만간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앞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가 지금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지역인데 과학적으로 BUI 2020-120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덴마크, 지브롤터,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유럽과 남쪽으로는 호주까지도 지금 퍼진 네.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벨기에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건부 장관도 프랑스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한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영국의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같은 바이러스인지를 확신은 못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고 뭐 말씀드린 대로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영국과 미국의 교류가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지금 그 얘기가 CNN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지금. Assume new COVID variant is already in the US라고 해서 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 미국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보건기구 WHO는 뭐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WHO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하. 그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지금 나와서 접종이 진행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백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항상 변화하려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항상 변이는 일어난다. 이제 이게 WHO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또 범위를 벗어나는 거냐.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볼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는 게 WHO 입장이고요. 마리아 판케르그 호버 WHO 코로나19 관련 기술 책임자가 CNN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중증 질환 증가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염은 많이 되는데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중증 질환자로 가는 걸 아직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아직은 그 WHO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마리아 판케르그 호버 책임자는 바이러스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변이가 일어난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다만 이 변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변이된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백신이나 예방접종에 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현재 WHO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워낙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가 퍼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검사, 감시 활동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영국과 WHO가 조만간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관련 정보를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일단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가장 궁금해 여기는 부분이 바로 파이자 백신, 뭐 모더나 백신, 네. 또 앞으로도 나올 여러 백신들이 이 네. 변이 바이러스에도 과연 작용이 될 것인가 아닌 네.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효능을 발휘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새로 나온 지금 나온 백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새로 나올 백신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해 준다면 그럼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백신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숙주 세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의 세포 표면에 데모처럼 이제 꽂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돌기 단백질 구조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파이크 하듯이 이렇게 네. 꽂히는 건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응하도록 만든 게 백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모더나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존슨앤존슨이 만드는 백신, 모든 종류의 백신들은 바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응해서 공격하도록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인간의 몸에 달라붙으려고 할 때 그걸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백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변이가 돼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뀌어 버린다면 네.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사실은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백신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는 것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변이에서 가장 핵심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WHO나 이런 데서 좀 신중한 반응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감기가 백신이 없잖아요. 그 네. 이유가 감기는 알려진 바이러스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상당히 유사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는 백신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감기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유가 200가지가 넘는데 바이러스가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백신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기는 백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감기처럼 이 성질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백신이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연구와 관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변이를 자꾸만 하면서 감기와 비슷한 그런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질을 갖추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백신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감기에 백신이 없듯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되면 감기처럼 되니까 백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감기는 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감기로 인해서 더 몸이 나빠지고 그래서 더 뭐 폐렴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감기 그 자체가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감기처럼 된다 그러면 계절병처럼 좀 위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파력은 강하지만 감기도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이가 나타나서 살상력은 높아지지 않고 전파력만 높아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절병처럼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그 위력이 감소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서요. 이건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희망적인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기가 플루 말씀하시는 거죠? 독감. 콜드. 아니요, 감기. 보통 감기 보통 말씀하시는 감기. 거예요? 예, 예. 그러잖아 오늘 이 파우치 소장이나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오늘 다 이 백신을 접종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이 방송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모더나 걸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모더나 걸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